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지금 내 야당 내 갈등이 아니고 이번에는 또 여당 내 갈등 관계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야당 이재명을 쫓아내야 되느냐, 이재명이 방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야당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죠? 점입 강령이다. 이런 뉴스를 제가 논평을 해야만 이게 맞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 갈등, 이건 갈등 정도가 아니죠. 전쟁이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싸우고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싸우는 이 형국이 벌어지냐. 이거요. 한동훈이가 아니고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정치판에서 그리고 언론계에서 그리고 법조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요. 한동훈이 하는 말이 100번 옳다 손 치더라도 물론 100번 옳은 게 아니죠. 옳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저히 우리 자유우파의 입장에서는 한동훈의 이러한 반란 현상을 더 이상 눈뜨고 봐줄 수 없다. 요거 사표 내게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난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사퇴하라고. 그 연장선상에서 분노가 지금 치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한동훈이가 계속 같은 말을 계속해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요. 뭐가 되겠습니까?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강행시켰다. 그래서 어제 확대 당직자회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또 최고에서 얘기했어요. 자, 아무리 좋은 얘기도 두 번, 세 번 하면요,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뭔가 아주 흉흉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불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배현진이에요. 바로 어젯밤에 텔레그램 전이라는 표현을 중앙일보가 쓰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단톡방 108명이 움직이는 단톡방이 있는데, 텔레그램 방이죠. 여기에 불을 지르는 게 저녁 6시에 배현진.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8시에 또 한 번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친한교 의원들이 일제히 한 10여 명이 거기에다 응원 댓글을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는 일체 반응을 안 하다가 오늘 아침에야 반응을 올렸는데, 이거는 의총으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그야말로 대충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 여기에 불을 딱 결정타를 날린 게 배현진이가 되는 겁니다. 야, 속된 말로 배현진이 되게 많이 컸어요. 이리저리 아주 신발 잘 바꿔 신으면서 기가 막히게 컸습니다. 홍준표 신발 신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신발 신었다. 이제는 한동훈이 신발을 신고 있어요. 3번씩이나 신발을 바꿔 신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많죠. 주진우 이 인간도 지금 완전히 딱 한동훈이한테 붙어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권력의 현실인지를 모르겠으나, 인간성만은 지켜라. 인간적 예양만큼은 지켜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심야, 이 텔레그램 전 동향까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원석이 하면은 한동훈하고 이원상하고 서울중앙지검에다는 송경호가 짝짝 치고 문재인 수사를 막았다. 그리고 이재명 수사를 막았다. 이거 거의 정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요. 요거는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 TV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아니 왜 하필이면 법무장관을 때 요거 이제 이재명이 영장을 치는데, 아무리 검찰총장 소관이지만 요 법무장관한테 보고도 안 하고 멋대로 청구를 했겠느냐. 이원석이가 한동훈이하고 짜고 쳤는데 어떻게 짜고 쳤느냐? 이재명이 체포 동의안을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판사를 사실상 골라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개요. 당직 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직 판사가 그 사건을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울 법원에서는. 자, 그런데 유창훈이가 해필이면 당직 판사를 하고 있는 날 이재명 거를 딱 접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창훈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리젝트 당했잖아요. 왜? 유창훈이는 이미 법조계에서는 좌파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 우파 인사들에 대한 판결 대부분이 아주 가혹하고, 좌파 인사들 판결은 봐주는 식의 판결을 내렸다. 요거는 다 알려진 내용인데, 그리고 검찰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리고 그날 당직이 누가 아닌지도 다 아는데 왜 하필이면 유창훈이가 유창훈 판사가 당직 판사를 하는데 그날 시켜갖고 결국은 유창훈이가 심사를 해서 기각당하겠느냐. 요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요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법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MBC 나가서 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과 관련해서 한동훈이가 뭘 요구했느냐? 이건 뭐 이미 한번 나왔는데 약간의 해석이 좀 달라요. 뭐냐? 지금 용산 대통령에서 정진석이를 배석시키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럼 나도 박정아 비서실장을 배석시키겠어.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에서 열불이 팍 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끝까지 한동훈이 가요. 현장에 도착해서도 자, 정진석이를 빼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하고 회담을 하겠다. 여야 대표회담을 하겠다. 이런 고춧가루 뿌리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를 우선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방송을 해드리고 또 중요한 뉴스들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딱 불이 붙은 게 이제 특감 때문에 이제 불이 붙었어요. 특감. 자, 이 특감과 관련해서 한동훈이가요, 연거푸 2번씩이나 특감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지금 특감을 얘기했느냐? 하나는 어제 확대 당직자 회의가 열렸어요. 뭐 내용은 뭐 거의 뭐 비슷해요. 내가 무조건하고 특감은 관철시키겠어.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 특별감찰관 자리를 자기가 꼭 관철시켜 내겠다. 요거를 어제, 그리고 어제는 확대 당직자 회의, 오늘은 당 최고위원회 회의, 요 2번에 걸쳐서 똑같은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 자, 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특감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본래 북한인권재단하고 연결시키는데 왜 지금 갑자기 그걸 끊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 예, 여당 내에서 하고, 그리고 하여튼 용산 대통령실 입장은요, 바로 뭐냐. 여하간 국회에서 일단 한번 보고를 해라. 국회에서 합의해갖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올려봐라. 그리고 나서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 따라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입장은요. 그런데 뭐냐. 이 특감 문제를 왜 북한 인권이사 문제하고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느냐. 그건 본래부터 우리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다가 이미 입장을 정립해 놓은 데다가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이게 이제 그 특감 이게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현재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지금 그 가치 외교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가치 외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 자유, 인권, 그렇죠? 법치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유, 인권, 법치인데 자유, 인권, 법치 이게 모든 게 다 사실상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의 영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중요한 특별감찰관이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연결된 것이 바로 이런 그 가치 외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이런 건데 왜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도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그러니까 연계시키게 된 것은 우리 당의 정체성, 그 다음에는 이제 헌법적 가치, 요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중시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특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 북한인권재단을 민주당에서 지금 8년째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고리를 걸어서 밀어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특별감찰관은 본래가 분명히 추진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이것을 북한인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처럼 얘기한 것은 지금 한동훈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적절치 않아. 그래서 한동훈이의 발언은 북한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헌법적 가치와 당의 정체성을 간과하고 있어. 이로 인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카드가 버려지는 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제 국민의힘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얘기하듯이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 이 북한, 지금 그 특감반하고 연계시키지 않는 거, 요거는 잘못됐다. 예, 이렇게 강하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특별감찰관 문제가 말이죠. 단순하게 추경호하고 한동훈과의 관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헌법 가치의 근본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그리고 이제 한동훈 쪽에서 이제 열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추경호가 말이죠. 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디서 전화를 받아오더니 바로 특별감찰관 요거를 그건 내 소관이야. 요렇게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이제 추경호가 전화를 받고 나서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한동훈이를 견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놨는데 요게 과연 누구냐? 그러면 용산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거 아니냐? 요렇게 해서 친한계에서는 또 그거를 시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별감찰 문제가 굉장히 지금 아주 민감한 갈등 이슈의 한 복판에 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한동훈이가 말이죠. 어제 당직자 회의에서도 얘기하고 오늘 당최고에서도 얘기하면서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선가 전화를 받고 와서 딱 그거는 내 소관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용산발 압박이다. 이렇게 보고 한동훈이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내 소관이 맞다. 예, 그리고 우리는 공정과 상식을 대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권인데, 그래서 요 말을 지켜야만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요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아직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거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요렇게, 예, 아예 딱 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이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 주변 관리를 막기 위해서 정치 기술을 부리는 것이라는 오해도 살 수 있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로 특별감찰관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추경호하고 이제 딱 붙게 된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밤중에 난리가 난 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텔레그램방에 이제 불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텔레그램방에 불이 난 것이 바로 뭐냐? 요 특별감찰관 문제를 들고서 108명의 우리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방 여기에서 이제 불이 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불을 질른 사람이 바로 배현진이라는 거예요. 배현진이가 6시, 8시, 이제 10시 이렇게 나누는데 6시쯤에서요, 대화방에 원내대표는 이전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이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그렇게 이제 일단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요, 이 한 대표 쪽, 얘기대로 이 북한인권재단하고 연계시키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리고 한쪽으로는 그런 한동훈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의총을 통해 결정된 원내 사안이다. 결정될 원내 사안이다. 이러한 추경호의 발언을 반박하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호는 이제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분쯤 지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 당의 기조와 주장과 관련된 것이라기 때문에 의원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요렇게 배현진이가 6시 이제는 40분쯤에서 요 말을 올린다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맨 처음에 올렸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배현진이가 올리니까 그때 친한계 의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후 8시쯤 되는데, 자, 친한계 한지아, 김상욱, 장동혁, 조경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의총을 열어서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 지금 우리 당은 건강치가 못하다. 그리고 우국충정 마음으로 호소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 의총을 열어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자. 이건 이제 조경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더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텔레그램 방에서.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그 원내 지도부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다시 배현진이가 세 번째 올리는 거예요. 6시, 8시, 10시 밤. 어제 뭐라고 했느냐? 추 원내대표님은 의원 단톡방을 안 보십니까? 배준영 원내수석 보고하세요. 이렇게 다시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8시쯤에 국감을 마치고 의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당직자 회의에서도 지금 한동훈이는 그냥 밀어붙인다 했는데 추경호가 이제 딴지를 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가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가 옳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열받아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톤으로 비판을 하고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바로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의 실질적 추천과 임명 절차도 내가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난장판이 벌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이제 언론에 공개하고 있어요. 폭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제 MBC,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여기에 나가서 한 얘기예요. 뭐냐? 한동훈이 사퇴하라. 예, 한마디로.
지금 그런 식으로 저기 한다면 미래가 없다. 예. 그래서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나서 다음을 노려라. 이게 해결책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제 한동훈이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레드라인을 이미 넘어섰다. 그리고 당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니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포함한 특단의 결단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에 정진상 비서실장이 입회하면 회담을 못하겠으니 1대1로 하자. 요거를 처음으로 폭로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회담 직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한 사실도 폭로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렛대로 해서 대통령을 겁박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저거 그랬잖아요. 이게 밑밥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의 그 유난 갈라치기 작전인데 이거 미끼인데 요거를 덥석 한동훈이가 받아먹은 거예요. 좋다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김건희 여사를 마녀 사형식으로 공격하는 야당에 맞서서 싸우지는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야당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2.5배 이상이나 더 많이 했다. 예,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김 여사 추천이 된 걸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은 이제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배신자가 많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한동훈에게 이제 공이 넘어갔으니 본인이 탈당하거나 아니면 대표직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이하고 손을 잡고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이런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어떤 경우에든 자살 행위가 되겠고 특히 특검하면 본인이 공명한 거라 최악의 선택수라고 본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서정욱 변호사는 그러면서 계속 삐끗삐끗 해봐야 한동훈에는 미래가 없다. 사과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좋겠다. 이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강신업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게 또 옳은 얘기예요. 강신업 변호사. 자, 강신업 변호사가 얘기가 뭐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이 영장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자,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거 좀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 이게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이게 수상했다 이겁니다. 왜? 영장 실질심사는 되게 누가 하느냐? 실질심사는 이렇게 무조건 돌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접수된 순으로 법원에 접수된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접수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유창훈이가 당직을 쓰게 돼 있는데 당직 판사로 돼 있는데 딱 그날 접수를 해버리니까 이재명이의 재판은 결국은 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그 실질심사는 결국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3명의 판사 중 어느 누구가 하나만 좋은데 딱 좌파인 유창훈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패소로 간 것이 아니냐. 요 점을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MBC 뉴스하이키에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최근에 대통령 관계에 있어서 레드라인을 넘어서 당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 회담이 직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는 사실도 폭로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렛대로 해서 대통령 겁박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동조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는 야당에 맞서 싸우지는 못하고 야당의 주장에 오히려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2.5배 이상이나 많이 지금 마늘 장을 잡은 거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되면은요, 요게 이제 한동훈이는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지금은 결국 그 공은 이제 한동훈한테 가 있는데 본인이 탈당하거나 아니면 대표직을 사퇴하거나 아니면 이재명을 손잡고 특검법을 통과시키거나 세 가지가 한동훈한테 이제 남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자산행위다. 특히 특검하면 본인이 고민하는 거라 최악의 선택수를 둔다고 본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 이제 한동훈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들을 쭉 보면은요. 아무리 윤 대통령의 관계에서 삐끗삐끗 해봤자 전혀 미래가 없는 게 맞다. 사퇴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점을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